그러면 올해 기업별 변화의 방향과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강상 기자. 네. 먼저 재계 1위 삼성 살펴볼까요? 올해 삼성의 도전 영역과 목표는 뭔가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를 향한 도전입니다. 점유율을 보면요. 현재 세계 1위는 미국 인텔이고 이 삼성전자는 1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난 2019년 발언 들어보시죠.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갤럭시 S21과 차세대 통신 장비, 서버 기술 등 무선 통신 사업에도 집중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이폰 12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5G 시장이 열렸는데 화웨이의 미국 제재로 인해서 삼성에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헤게모니를 가져갈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일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삼성전자 지난해 실적은 어땠는지 관련 보도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총 영업이익은 약 3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영업이익보다 29% 늘어난 것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저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매출은 약 23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4분기만 보면 매출 61조 원, 영업이익 9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6% 늘었는데 12조 원으로 2년 만에 최대였던 전분기보단 다소 줄었습니다. 이런 호실적은 지난해 3분기 이후 메모리 가격이 안정되고 비대면과 집콕 수요가 급증한 결과입니다. 다만 최근 지속하고 있는 원화 강세와 유럽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강 기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봤듯이 삼성전자 지난해 성장 신화를 써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떨지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새해 첫 행보로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찾았어요. 네, 말 그대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지금 해석됩니다. 네. 이 부회장은 앞서도 전해드렸다시피 지난 4일에 경기도 평택 2공장과 3공장을 찾았는데요. 먼저 평택 2공장은 차세대 D램과 V-낸드, 이 반도체를 생산한 복합 반도체 생산 라인이고 3공장은 메모리와 이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혼용팹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혼용팹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메모리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메모리 생산량을 늘리고 비메모리 수요가 많아지면 비메모리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팹 전체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즉 비용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올해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이 반도체 수출이 사상 두 번째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특히 메모리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D램을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반도체 호재 속에서 설비 투자를 더욱 강화해서 후발주자들과의 어떤 격차를 벌리겠다, 이런 전략을 앞으로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삼성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죠. 이 바이오와 2차 전지 쪽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바이오 이야기를 이제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전망됩니다. 네. 코로나19 치료제 등의 어떤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의 수요 덕분인데요. 올해도 역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네. 또 주목되는 분야는 2차 전지를 만드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은 3천억 원 초반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네.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리튬 이온 전지가 호실적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 SDI가 리튬 이온 전지 이후 이 차세대 지금 전지로 평가받고 있는 전고체 전지 개발 부분에서 어떤 연구 성과를 낼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고체 전지는 기존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고 또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 기자, 삼성그룹 그렇다면 올해 경영 전략상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동차의 전기, 전자, 장비, 이제 전장이라고 하는데 전장 부품 부문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 경영지원실 직속의 전장 사업팀 수장을 5년 만에 바꿨습니다. 실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자회사 하만도 전장 부문 부문장을 보시 CEO 출신 크리스천 소보트카로 교체했습니다.
삼성의 올해 이제 경영의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는 18일 예정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죄 파기 환송심 최종 선고입니다. 네. 일각에선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이 부회장이 공석인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다면 올해 삼성은 새로운 국면의 오너 리스크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김정인 기자, 네. 올해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그룹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죠? 네, 전기차 때문인데요. 현대차는 올해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신년사에서 글로벌 친환경 선두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 또 이 매력적인 친환경 이동수단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재패하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히는데요. 그렇군요. 올해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차의 준준형 전기차 CV, 또 제네시스의 크로스오버 전기차 JW 등 전기차를 연이어 출시합니다. 더 주목되는 것은 이런 전기차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서 생산된다는 건데요. eGMP가 적용된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까지 주행할 수 있고 또 이 초고속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18분 이내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명 찐 전기차라고 불리면서 이 테슬라 등과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현대차그룹이 올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를 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정의선 회장은 올해는 전기차 라인업을 기존 8종보다 3배 수준까지 대폭 늘릴 것을 밝혔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저희 그룹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로 2025년까지 23차종 이상의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전기차를 100만 대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기록하여 전기차 부문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또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을 구체화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고요. 또 내년에는 운전자의 운전이 필요 없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 생산이 추진됩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그렇다면 실제로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방적으로 밝습니다. 이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9% 증가한 8,340만 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기차의 성장세인데요. 네. 올해 전기차는 지난해보다 30% 판매가 늘어서 400만 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성장하는 세계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존 내연 자동차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테슬라 차량을 모는 소비자들의 층이 최첨단의 움직이는 가전제품의 이미지를 많이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현대차에서는 이번에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첨단에 대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품질, 또 가격, 이런 여러 가지 가성비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